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대폭망했습니다. 사이드카가 잠시 발동되는 등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분명히 일본과의 무역 전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극복하느냐? 대화로서 또 동맹을 동원해서 말이죠. 미국을 동원하라는 얘기죠. 이야기를 계속 잘 해나가서 찬찬히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위기, 남북 평화 경제를 통해서 극복하겠다, 일본 따라잡겠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될까요, 여러분들? 정말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 되겠죠. 제가 아무리 경제를 이렇게 방송으로만 하고 있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남북이 합쳐갖고 어떻게 일본 경제를 따라잡겠습니까? 이제 우리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이 이제 전면적인 외교전으로 지금 이미 번져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외교전 가운데서도 이게 안보 전쟁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바로 지소미아.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수보회에서 대통령이 한 얘기를 보면 이제 남북 경협이 잘 되면 결국은 그게 평화 경제가 실현되고 이 평화 경제만 실현된다면 일본을 얼마든지 우리가 따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이러한 위기를 견뎌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그 큰 어떤 그 장기적인 하나의 프로젝트 비전으로서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한일 간의 갈등 관계 경제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금방 내가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증시에서 지금 폭발하고 있잖아요. 오늘 사이드카가 3년 6개월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발동되고 이 코스피 지수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가 급격히 내려가는 그런 금융시장의 불안 현상이 나타났어요. 더군다나 지금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우리 이 원화 환율이 이제 폭등해가지고 원화 가치가 아주 폭락하고 이런 이제 금융시장이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로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이 우리 경제에는 지금 발등의 불이 아니라 지금 아주 폭발성, 휘발성 그런 지금 소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얘기한 남북 경협 이것을 통한 평화 경제 실현 이게 되려면은 제일 큰 극복해야 할 과제가 뭡니까? 유엔 제재 결의를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 유엔 제재 결의를 넘어서야만이 제대로 된 남북 경협을 할 수가 있고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평화 경제가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게 평화 경제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경제의 순환, 경제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그렇게 유엔 제재가 무너져 가지고 남북 경협이 제대로 딱 작동이 돼서 이러한 평화가 경제를 밀고 또 경제가 평화를 추동하는 이런 선순환적 사이클 그런 이 국면으로 접어들려면 김정은이가 지금 핵을 폐기한다는 약속을 이미 문서를 로드맵 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행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행 단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재가 풀려 갖고 풀린 제재가 이렇게 평화 경제를 이끌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우리가 1년을 기다려야 될지 2년을 기다려야 될지 3년을 기다려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단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왜? 이게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을 잠재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일 간의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소재, 부품 이런 것이 남북 경협에서 나오겠느냐. 지금 현재 오늘 얘기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 경제 제대로 된 일본을 따라잡는데 어려운 요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시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경제 규모가 작고 경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우리는 내수 시장이 작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5천만 경제고 북한 합쳐봐야 2,500만이니까 지금 8천만이 안 되는 그런 규모의 경제인데 이 8천만이 안 되는 수준의 내수 시장 가지고는 자체적인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이 평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평화 경제가 온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내수 시장 하나 가지고 이 경제를 순환 사이클로 돌려서 이렇게 일본을 잡을 정도가 되냐면 최소한도 미니멈 1억, 2억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화 경제가 설령 된다 하더라도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것이 일본 경제를 따라잡을 정도가 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일본에 대한 무역 규제 이것은 그 규제의 효과가 이미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방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장기적인 어떤 정책의 목표, 지향성이 될 수는 있지만 현재의 위기를 끄는 데는 굉장히 부족한 처방이다. 이런 얘기를 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부족한 처방이기도 하지만 일단
남북이 말이죠. 그렇게 경협을 하고 활성화시키고 뭔가 경제를 이끌어내려면 북핵을 제거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북핵은 제거도 안 됐고 말이죠. 계속 대치국민에 있고 미사일 쏘고 있는데 무슨 남북 평화 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또 북한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소재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미사일 쏘는 기술인데 우리가 뭐 남북이랑 합쳐서 뭐 세계에다 핵무기 팔겠습니까? 미사일 팔겠습니까? 그것도 뭐 미국이 있으니까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서 황당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정부 여권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거의 다 나왔어요. 예. 오늘도 보면 정부 여당 측에서 도쿄 쪽에 방사능이 일반 기준에 뭐 4배, 5배가 나왔다. 그래서 여행하는 거를 갖다가 도쿄 쪽은 금지시키자. 이 얘기는 일본 여행 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예, 예. 어떻게든지 우리 한국 국민이 일본을 가면 일본 수도 도쿄를 제일 많이 가지 다른 지방 조그마한 도시를 가겠습니까? 예,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본에 대한 여행 제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드 때 당해봐서 알잖아요. 중국이 중국 여행객들 요커들을 얼마나 여행 통제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여행 숙박업들 우리 관광 산업이 엄청 위축됐고 예. 제일 폭격탄을 맞은 데가 제주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중국이 했던 거를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하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식의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은 이제 논하지 말자. 지금 일각에서 뭐 지소미아도 8.15 때 우리가 파기해가지고 일본의 강경한 메시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걸 주자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지소미아 또 이런 여행객의 금지 또 불매운동 이런 1차원적인 대응이 효과를 장기적으로 그리고 현재 우리 경제에는 직접적으로 지금 데미지를 주고 있잖아요. 이거를 중단시키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처방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공개적인 메시지를 통해서는 이제 한일 간의 갈등을 통해서 서로가 나타낼 만큼 또 자극할 만큼 민족 감정을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다 불살러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걷어들이는 작업을 빨리 해야 되겠다. 왜? 어쨌든지 간에 일본 기업과 무슨 미국 기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제일 급한 게 우리 한국 경제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업 살리는 거. 벌써 지금 일각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증권 시장 환율뿐만이 아니라 금년도에 경제 성장이 1%대로 떨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상황 관리를 이렇게 푹푹 불지르는 감정을 자극하는 차원에서 조용히 이거는 이제 관리를 하고 내면적으로 지금 오늘 저 언론을 보면 조세용 1차관이 특사 역할을 하러 일본 갔는데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고 본다면 이런 한 번 실패했지만 2번, 3번 반복된 외교 교섭을 통해서 말하자면 출구를 찾는 노력을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지금 신남방 정책 여기서도 얘기한 거 보면 평양 경제는 남북 간이잖아요. 그다음에 신남방 정책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고 또 신북방 정책 하고 있는데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은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돼요. 예. 그렇잖아요. 이 해당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적인 협력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좋고 또 이 나라들은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을 추진할 때 우리와 관계되는 이해관계가 맞떨어지는 국가들은 일본하고도 다 연계돼 있는데 그 사람들도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국 이익 우선주의 할 때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몇 배가 큰데 일본 경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고리가 훨씬 크잖아요. 그러면 그 남방 정책, 북방 정책과 연계된 나라들이 우리 편을 들겠느냐, 일본 편을 들지. 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맞는 얘기고 우리가 정책의 큰 방향에서는 그렇게 평화 경제도 가고 뭐 남방 경제도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현 국면에서 맞지 않고 이런 것이 지금 남북 경협을 끄했잖아요. 그럼 현재 미국이 받는 이미지, 미국은 굉장히 이거 가지고 많은 또 이 고민과 이 불신을 할 거예요. 왜? 남북 경협은 지금 건들면 안 되는 형국이잖아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북한과 실무 접촉이 급한데도 불구하고 제재는 계속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제재 계속 간다는 얘기는 남북 경협 못 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남북 경협을 카드로 하겠다. 이런 거를 내민 걸로 미국은 또 볼 확률이 많아요. 그럼 한미 간의 이견만 또 불거질 것이고 그러면 그 김정은이만 좋아하는 얘기 아니냐.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수보회의에서 한 얘기가 하나의 방향성 면에는 하나의 처방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약효를 발휘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사회와 미국에 주는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바람직한 그런 그 대책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외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절제된 가운데서 큰 틀에서의 대미 외교의 한 전략으로 이렇게 조율. 왜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어느 누가 이게 연주 잘못하면 그 오케스트라 배려버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포괄적인 대일 전략의 하나로 강약과 그리고 공개와 비공개를 잘 조절하는
그런 지혜가 이제 필요한 시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남북 평화 경제 경협을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연방제에 대한 시동을 건 게 아니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이 상황에 뭐 평화 경제에 운운하면서 남북 경제로 일본을 뛰어넘겠다 얘기하냐. 이제 연방제로 바로 가기 위한 아주 극약 처방을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상황 관리에서 정부가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평가와 의견 제시가 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예. 상황에 돼 있고, 연방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제 통일 문제는 지금 북한의 핵 문제를 두고서는 통일을 논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건 한 방으로다가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비대칭 전력인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을 파괴하지 않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시장 경제를 기초로 하는 통일이 과연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안 이걸 되죠. 우리 국민들이 절대 그런 연방제는 우리 국민이 지지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제가 됐든 뭘 목표로 하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외교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치는 바로 핵 미사일 제거해 둬야 된다. 지금 평화 경제를 언급하려면요, 핵 미사일에 있어서 북한이 미국이 얘기하는 빅딜 전략, 선 비핵화 전략을 따르도록 북한을 압박해야 됩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를 욕하고 무슨 중재 역할을 하지 마라, 너하고는 대화 안 하겠다, 미국과 얘기했다 이런다고 그래서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을 계속 연급하고 있는데, 유엔 제재 얘기도 하나도 끊이지도 않고 NSC 회의도 제대로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북한은 우리를 무시해서, 우리가 아무리 장기적으로 평화경제 얘기하도록 북한이 따라주지 않아요. 지금 당장 북한이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 따라주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도 안 따라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북한에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평화경제 얘기하고 무슨 연방제 통일로 가겠다? 이거 천만의 말씀이다. 그래서 정치는요, 국내 정치도 그렇고 국제 정치도 그렇고 특히 국제 관계에서는 냉엄한 현실을 제대로 보고서 대책을 강구하고 전략을 짜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백전백패의 길을 갈 수 있다. 이것도요, 평화경제에 있을 때 일본은 이렇게 되면 일본은 우리가 벌써 이기고 있구나, 이런 일본의 평가를 또 받아낼 수밖에 없어요. 예, 내일 예. 당장 일본 언론들, 일본 전문가들, 또 이 미국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오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내일 한번 또 보시자고요. 예. 우리가 이건 손해보는 게임에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걱정입니다. 예.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전옥현의 안보정론TV 빨리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예, 30만 가야 되겠습니다. 예, 빨리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의 한수도 더불어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평화경제, 제가 봤을 때는요, 적화경제로 가기 위한 시동을 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연방제, 대한민국 지워버리겠다는 건데 이 정부가 하는 짓이 대한민국을 지우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는데요, 신의 한수 구독, 추천,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